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방송을 늦게 출발했더니 방송이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방송이 오늘 조금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조금 루즈해진 면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함께 해주고 계신 동시 시청자 수는 6,741분 정도 되시고요. 야, 참 요새 제 이렇게 동시 시청자 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저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만큼 제가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제 방송 현재 함께 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소정님 빨리 쫙쫙 갈라지길 조각조각 났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베리님. 그렇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검찰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상됐던 일이죠. 사실 윤석열이 맨 처음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칼을 들이미는 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도장 찍고 나간 게 뭡니까? 검찰개혁법이잖아요. 그 검찰개혁법을 뒤집은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잖아요. 그 검찰개혁법을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뭐? 예,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는 게 윤석열 정권의 명분이었던 겁니다. 그 명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건드린다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신경이 바짝 건드서 가지고 감히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때 그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자료를 조작을 했네 어째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보니까 야, 지금 당장 문재인 건드리는 거는 그닥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이재명부터 먼저 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장동 수사 팀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게 6월, 8월 쫙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도 작년 한 10월경에도 몇 차례 찔끔찔끔 문재인 대통령을 찝쩍거리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 모습이 제법 여러 차례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완전히 이재명한테 전력 투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 이재명부터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치면은 사람들이 더 이재명으로 쫙 결집을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재명을 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친다. 그러면 순서를 아마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느냐? 드디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조작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것을 지금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통계 조작 우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노린답니다. 자, 지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요, 약간 좀 전형적인 모델,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진행된 어떤 전형적인 어떤 수사 모델입니다. 그전에는요, 검찰이 어떻게 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느냐. 검찰이 그냥 갑자기 수사를 턱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아, 저 새끼들,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이 아니 우리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야. 왜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했잖아요. 야, 갑자기 너 내사하다가 몰래 내사하다가 갑자기 조국 갑자기 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다. 고발이 들어왔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금 그 고발 사주 사건을 보세요. 말 그대로 고발 사주, 고발장을 넣어달라고 검찰이 사주회를 해서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자기들이 뭔가를 포착을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한다. 이런 식의 명분을 가져왔는데, 자, 얼마 전부터 새로운 루트를 하나 개발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면은 그래, 감사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야. 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백현동 모델이 그래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로인 거죠.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사람이 누구다? 예, 바로 이제 조은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조은석이 지금 윤석열한테 칼 맞은 거잖아. 그리고 작년에 조금 진행되다 말았던 월성 원정 사건 역시도 사실은 감사원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죠. 월성 원전 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백현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 지들이 면피할 수 있는 뭔가 핑계거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달리 할 거 없어. 하여튼 검찰이 지들이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정적 재건이 정치적 수사니 이런 비난을 들을 것 같으니까 다른 핑계거리 명분거리를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통계 조작 운운하는 상황도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자, 누구? 장하성, 김수현 또는 김현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뭘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장하성, 김수현을 수사한다는 얘기가 뭐겠냐고 그 말이지. 응?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훅 찌르지는 못하고 감사원을 통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들어온 거죠.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유병욱이라는 사람이죠.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고요. 윤석열의 지금 친위대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우 인사죠. 완전히 극우 중에 상극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생긴 것부터가 좀 그렇잖아, 그지? 예. 극우 성향의 윤석열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조은석 검사장한테 칼을 친 것도 이 사람인 거지.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함부로 하느냐면 이 사람은 감사원 사무총장이에요. 한마디 서무 담당자야.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있고요. 그 감사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의 의사결정은 이 감사위원회에서 그 감사원의 의견을 의사를 결정을 하는데
이 유병욱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툭 튀어 들어가가지고 감사위원들한테 감나라 배나라 한 거야. 그러니까 조은석 위원이 야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 라고 쫑쿠를 주죠. 그랬더니 유병욱이 거기서 싸움을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장을.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장이 열받으니까 감히 어디서 이러면서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 얘가 이겼네. 누가 보더라도 조은석이 이길 줄 알았는데 누가 이겼나? 유병욱이 이겼네. 야, 황당하다, 그죠? 자, 이 유병욱이 이번에 저지른 것이 뭐다? 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가두겠다고 하는 통계 조작 사건인 겁니다. 자,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하니까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뭐? 윤석열 정권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또 이렇게 떠버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번에 압수수색이 아주 무더기, 관계기관에서 무더기로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유병호네요, 유병호. 예. 유병호입니다. 내가 유병욱이라고 잘못 썼네요. 유병호. 예, 유병호. 예. 자. 제가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사원의 이 감사는요. 사실 벌써 지난 9월 초에 이미 한번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때 9월 초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2주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당시 수사 대상자는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김수현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 통계를 왜곡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통계농단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갔어요. 그래서 한국경제는 뭐라고 썼느냐면 소득주도 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 통계를 재가공하거나 조작했다. 통계 마사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참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결론은 뭐 문재인을 잡아넣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이 오래전부터 겨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보다 먼저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다음에 할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 재수사도 한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복현인가 하는 사람이죠. 금감원장. 야, 부장검사 하다가 갑자기 금감원장이 돼버렸어. 부장검사, 뭐 4급 서기관 정도, 뭐 기껏 해봤자 부의사관 정도 밖에 안 되는 급수였는데 금감원장이면 장관급, 거의 부총리급에 달하는 아주 고위직입니다. 수직으로 점프해 올라갔죠. 그런데 이 이복현이 금감원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라임숙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라임 사건은 당시에도 검찰은 이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도 검찰이 이거를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 라임 이종필을 입을 어떻게 뜯어내 가지고 라임 이종필의 가짜 진술을 조작을 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려다 실패를 하죠. 근데 그 사건은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 여기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동생인가 하는 사람, 장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라임 사건을 문재인 정부 스캔들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보도가 보면은 문정부 향하는 라임 재수사라고 아예 대놓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금감원이 라임 사태 자료 다 받아놓고서는 수사를 안 했다는 등 막 이런 또 헛소리를 합니다. 자, 왜 이런 헛소리를 한참 또 떠들어댔느냐? 사실 이 무렵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사회 발언을 시작하죠. 당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 제가 요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이름 요새 홍금도 장군, 홍금도 장군 흉상 철거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죠.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홍범도 장군 이 흉상 철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죠. 자,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이죠. 9월 19일 날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을 중단하세요라고 그 만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예. 그 남북 관련된 남북 공동선언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서 윤석열 정권의 이 안보는 가짜 안보다. 보수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신화는 거짓이다. 라는 얘기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해버리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또 전화를 한 통합니다. 여러모로 봐도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 더. 조국 전 장관이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DK 눈물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북 콘서트 열기 전에 맨 먼저 어디를 갑니까? 예. 그 평산 책방부터 가잖아요. 자, 요런 것들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는 상당히 지금도 메시지가 큽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서 뭐 이상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손 딱 맞잡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게임 끝나요, 이제. 진짜 게임 끝나버려요. 윤석열은 그게 겁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한 발, 두 발 올 수 있게끔 착착 한 발 한 발 움직여가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전에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지. 뭘로? 수사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디에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검찰 프락치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검찰 프락치라고 내가 딱 단어는 못하겠는데 검찰 프락치가나 다름이 없어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놓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1번 검찰, 2번 이낙연. 자,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손맞잡고 우리의 대열에 민주진보 진영의 맨 앞에 서주기를 그렇게 해야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근데 왜 자꾸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왜 두 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까? 제가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그런 사람 걸리면요. 저 진짜 주먹 날라갈 겁니다. 자,
아, 답답하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댓글 보기 전에 광고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